come up to meet you, tell you I'm sorry. You don't know how lovely you are. I had to find you, tell you I need you, tell you I set you apart.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보통 두세 가지의 기생충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니 놀랍고 창피스럽습니다. Nobody said it was easy. Oh,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Nobody said it was easy. 2018년에 교수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기생충학자연맹 네. 총재가 되셨죠. 예, 회장입니다. 회장이 예. 되셨죠. 예. 예. 우리나라 기생충 연구의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거는 세계적 기준에 봐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계적인 수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학회, 우리 기생충학 열대의학 학회가 2008년도에 세계 말라리아 및 열대의학 학회를 제주도에서 유치를 했고요. 예. 2018년도에는 대구에서 세계 기생충 학회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우리 유치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점에서는 선진국이고 예. 또 우리나라의 그 연구 수준이나 예. 이런 거를 세계 다른 학자분들이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세계기생충학자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 아마 우리나라의 그 기생충 거의 박멸한 그런 역사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교수님 표현에 기생충학 그다음에 열대의학 그러셨어요. 네. 열대의학이란 건 또 뭡니까? 열대의학은 기생충 질환을 포함해서 열대지방에 많이 있는 그런 질환들을 다 하는 건데요. 거기는 이제 바이러스 병도 들어가고 또 세균성 질환도 들어가서 열대의학이 사실 더 큽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기생충 질환이거든요. 그럼 기생충이 열대 지방에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하긴 추우면은 기생충이 서식 환경도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생충은 뭐 남극, 북극 이런 지방에 더 많은 것도 있긴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예. 네. 그러나 압도적으로 열대 지방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 이 기생충이라는 게 뭐 아까 우리 뭐 돼지 편충도 얘기하고 뭐 개구충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각종 동물들의 이 서식하다가 사람한테 옮겨오기도 하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래서 인수공통인가요, 그러니까? 예. 인수공통인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오로지 사람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요충은 사람에만 있어요. 또 회충도 사람 회충은 사람에만. 물론 돼지의 일부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원래 사람 회충은 사람에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말라리아도 사람 말라리아는 사람에만 옵니다. 그런데 간흡충이나 장흡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촌충 종류 이런 종류들은 사람과 동물이 이제 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개념이 One Healt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One Health. 그 건강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건강, 사람의 건강이 결국은 하나다. 왜냐하면 이게 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도 건강해야 하지만 동물도 건강해야만 사람이 그에 의해서 이렇게 방어가 된다 할까요? 프로텍션이 된다. 이제 그래서 One Health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분들 뭘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그러면?
완헬스란 개념에서. 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가끔 검사를 이제 하라고 돼 있죠. 가령 반려동물 중에 가령 뭐 톡소포자충도 고양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된 고양이를 우리가 가까이에 데리고 있으면 혹시라도 이게 사람의 감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돼지라는 중간 숙주가 끼어 있는 경우에도 사람이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걸릴 수도 있지만 고양이를 통해서 이제 고양이 대변을 먹은 쥐가 감염이 되고 그 쥐가 또 돼지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돼지에서 또 사람에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에서 직접 사람에 올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래서 그런 고양이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개의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개 구충도 올 수가 있고 개 편충도 올 수가 있고 또 개회충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헬스 개념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이로군요. 예. 그나저나 교수님은 의과대학 가셔서 의사 그냥 이 사람 병 고치는 의사 하시지 어쩌다가 기생충학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의과대학 학생 때 그때 우리 국민의 장내 기생충 감염, 회충이나 이런 기생충 감염이 70%가 됐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군요. 저 자신도 감염돼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10명 중에 6, 7명은 기생충에 감염돼 있는데 그때는 기생충 질환을 되게 이제 내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예방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생충을 순수하게 전공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매력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요? 이거를 제가 전공해가지고 기생충 이제 약도 만들고 또 박멸하는 데 이렇게 도움도 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왠지 모르게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초의학, 특히 이제 기생충학 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뭐 젊고 또 뭐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봉사를 하는데 물론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또 기초의학을 하면서 그렇죠. 뭐 치료약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의 이 봉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봉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꼈다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기생충의 삶이 인간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소 그렇게 주장하신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예, 그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생충과 이제 사람은 이제 그때는 숙주라고 하거든요. 기생충과 숙주와의 관계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생충이 이제 숙주에 감염이 된 다음에 숙주가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기생충도 사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충 입장에서는 숙주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을 오래 가게 해서 만성병으로 가게는 하는데 금방 그냥 사람을 사망하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기도 죽으니까. 예. 그래서 기생충의 목적은 사람과의 공존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생태가 아주 흥미로운 것도 많고요. 또 이제 공존은 공존이지만 우선 자기 종족 보존이 또 먼저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요. 그런 현상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공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랄지 자연의 섭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다큐멘터리로도 방송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기생충이 이 숙주를 조종한다면서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예, 우선 하나 예를 들면 톡소포자충. 이 톡소포자충의 이제 종숙주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중간숙주, 자연계에서 이 중간숙주는
쥐거든요. 쥐. 예. 뭐 생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쥐인데,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쥐를 먹어가지고 이제 고양이 몸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톡소포자충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 고양이의 대변을 통해서 나온 거를 또 쥐가 먹게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톡소포자충의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먹어줘야만 자기가 정족 보존이 그렇죠.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쥐를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정하면 보통 때는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예. 고양이 뭐 냄새만 나도 쥐가 그냥 얼렁 도망가죠. 그런데 이 톡소포자충이 이제 뇌에 들어가거든요. 쥐의 뇌. 그래서 뇌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약간 그 정신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쥐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양이를 안 무서워하게 되고, 너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는 고양이 냄새를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있는 데를 가려고 이 쥐가 냄새를 맡으려 그런 희한한 현상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제 그런 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톡소포자충? 톡소포자충. 걔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신비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숙주를 또 조정하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창형흡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가축들의 간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간 디스토마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간 디스토마의 일종인 창형흡충은 개미가 중간 숙주예요. 개미. 그래서 이제 개미를 먹어야만 이게 이제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개미가 이제 흙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가축이 개미를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소나 양의 눈에 띄게 개미를 이렇게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 노출되게 하는 거를 창형흡충이 조정을 한다고 그래요. 개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개미를 일부러 가축에게 먹히도록. 그래서 개미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 이상해지냐면 자기네 친구들은 다 흙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는 나와가지고 이제 나 좀 봐라 하는 식으로 그 소나 양이 있는데 나 좀 봐라 이러고 이제 하는데 이 엉덩이 쪽에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색깔이 나타나기도 해요. 개미의 엉덩이 색깔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게 하고 또 풀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소가 풀을 후두둑 하고 뜯어 먹어야 거기 이제 개미가 붙어 있다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개미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때, 요 감염된 개미는 이제 자기 몸도 빨갛게 뭐 꼬리를 변하게 하면서도 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또 염소가 이제 이걸 후두둑 먹을 때 그때 같이 딸려서 들어가게끔 그 개미의 뇌에 들어간 창형흡충 유충이 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것도. 또 영화로도 다루어졌던가 연가시라고 하는 거. 그건 일부러 물가로 유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시에 감염된 가령 그 사마귀라고 하는 그런 곤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곤충들을 갖다가 물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 속에서 종숙주들이 이제 물고기든지 누가 있어서 그걸 먹게 만들어가지고 이 생활사가 이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연가시도 그 영화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사람은 연가시에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상상적인 거죠. 참 신비롭네요. 또 하나 예를 간단히 들까요? 쌀벌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쌀벌레. 쌀에 있는 건데 하얀 구더기처럼 생긴 겁니다. 그 쌀에 보통 쌀벌레들은 이렇게 쌀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쌀을 볼 때는 벌레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 쌀을 다른 동물들이 와서 쥐나 이런 것들이 먹게끔 만드는데 그런데 그 쥐조충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쥐조충에 감염된 쌀벌레는 예. 쌀 바깥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쥐가 금방 보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햇볕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느냐, 햇볕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보통은 햇볕을 싫어하게 해서 그 쌀 숨게 속에 숨게 만드는데 이 기생충이 감염되면 해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그 쌀을 본 쥐가 그냥 잘 먹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현상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초창기 연구하실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기생충으로부터 구출할까? 네. 그게 주된 연구 과제셨을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생충을 이용해서 어떻게 질병 치료를 할까? 네. 뭐 이제 이렇게 또 바뀌셨을 거고, 동시에 아직도 기생충이 만연한 해외 봉사는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요? 아, 예. 주로 어디를 이제 가시게 됩니까? 아, 제가 한동안 이제 여러 나라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선 중국부터 시작해서요. 중국. 그다음에 라오스, 예. 그다음에 캄보디아, 미얀마, 그다음에 이제 수단, 탄자니아, 예. 카메룬 뭐 이런 나라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예,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거기서 뭐를 주로 했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기생충 또 열대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예. 특히 초등학교 학생, 뭐 중학교 학생 이런 학생들의 그 치료, 진단 치료 이런 걸 해주고 감염률을 이렇게 낮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을 줘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느끼고 예. 다소 부담까지도 지고 옵니다. 항상 갔다 오면은 이런 지역이 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근데 그 나라의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거기까지 힘이 닿지 않는 상태인 거죠. 보건 수준이 아직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갈 때는 또 아주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갔다가 예. 이제 올 때는 또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예.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은 거의 다 개발돼 있습니까? 다행히 말라리아 약도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말라리아 이 약제 내성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성을 해결하는 예. 새로운 신약을 국내에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주혈업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뭐 제약회사나 이런 예. 데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많은 그 기생충,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또 생산하고 지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면 그래도 기생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 찾아가시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빈국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위험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탄자니아나 이런 예.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감염된 이제 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치료하려고 이제 약을 들고 가서 약을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빙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 먹고. 예, 약 먹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일이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없고 이런데 이게 왜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냐?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아이들이 속이 너무 비어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 아이고. 그래서 아침부터 먹은 게 없고 이제 되게 저녁에 가서 조금 먹기만 하고 아침도 거의 안 먹고 점심도 없어요, 되게. 아이고. 참 그런 게 좀 딱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옥수수 죽을 끓여가지고 좀 다 이렇게 나눠서 먹인 다음에 그리고 약을 이제 음식과 약을 같이 줘야 돼. 같이 줘야만 되게. 예. 그런 점에서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평생 기생충학 연구에 오셨는데 앞으로 연구 과제가 있다면요. 또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 있으시다면.
예, 저로서는 지금 이제 뭐 연구를 평생 해왔습니다만 제가 연구한 거는 주로 이제 기생충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가 그런 실태 파악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주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재감염의 뭐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해결하려면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주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저보다 젊은 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기생충의 응용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 그런 일들을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저는 또 논문도 이제 연구 논문도 쓰지만 조금 글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뭐 수필 같은 거라든가 대중적인 글.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그냥 조금 계속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생충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동생 공존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귓가에 남는군요.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